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무엇 때문에 집값이 오를지 오늘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죠. 학구는 어떤지, 주변에 몰, 백화점 같은 것은 있는지, 공원은 잘 되어 있는지, 학원가랑 가까운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교통호재입니다. 교통호재. 왜 교통호재가 중요할까요?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머리를 기르고 올백으로 이렇게 넘겼더니 댓글마다 머리가 이상하다, 헤어스타일 킹 받는다, 뭐 이런 게 많이 달리는데 제가 오늘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 좀 짧게 자르고 원래 스타일대로 돌아갈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제 헤어스타일을 한번 기대해 주세요. 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많은 데이터를 보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교통호재, 지하철이 없는데 지하철이 생기는 곳, 이런 곳이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지하철 개통 후에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면은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하철 9호선 라인이었잖아요. 강남을 갈 수 없는데 강남으로 연결이 되면서 교통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임차인이 늘어나고 9호선 라인들이 다 그렇게 되었죠. 임차인이 늘어나면은 전세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고 보통 이런 움직임으로 흘러갑니다.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도 투자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교통호재를 발표했을 때 그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지하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길 예정이다, 추진을 하겠다, 이 정도 발표를 하고 뉴스에 나오는 정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발표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언제까지 지연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완전히 취소돼서 그냥 나가리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가리라는 표현 써도 괜찮죠. 실제로 지하철이 생긴다, 철도가 생긴다라는 호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착공 자체가 너무 지연되거나 완전히 취소돼서 낭패를 보신 분들도 구독자분 중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서울과 경기권, 무슨 선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선들이 있어요. 왜 근데 사람들이 지하철 호재를 가장 크게 보고 투자를 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출퇴근 때문입니다. 출퇴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집을 사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직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구하면 직장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업무지구가 몰려있는 곳이 강남 쪽, 여의도 쪽, 광화문 쪽, 마곡, 판교 이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교통이 안 좋아서 강남, 여의도, 광화문, 마곡, 판교로 출퇴근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하철이 개통을 하면서 출퇴근이 용이해지는 곳, 그런 곳들이 핵심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소문이 있고 교통호재를 발표를 한 상태는 위험부담이 큰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상태는 언제냐? 바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착공은 삽을 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공사를 시작하면은 그 공사는 마무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짧아지는 경우보다는 길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자체 간의 협의 문제, 예산 문제, 자재값 변동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보통은 지하철 공사는 예정보다 좀 늦어집니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착공을 한 상태라면은 이 노선은 안정적으로 완공까지 가고 이 노선이 강남, 여의도, 광화문, 마곡, 판교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런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진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땅땅 무슨 땅님, 서두는 그만하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노선이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서울 핵심 업무지구가 있는 서울 중심지입니다.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강남이 있겠고요. 강남으로 위례 신사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착공하고 개통하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강남으로 신분당선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수지, 판교, 분당, 수원, 광교까지 집값이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강남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핵심 업무지구로 한양 도심, 광화문권이 있고요. 강서 쪽으로 마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정말 높은 핵심 업무지구, 금융도시, 증권가 여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의도인데요. 지하철로 여의도로 직행으로 갈 수 없어서 불편했는데 여의도로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교통이 좋아지고 임차인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의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선은 바로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과거의 지하철 10호선이라고 해서 계획이 잡힌 지는 벌써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착공을 했고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어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을 하고 공사 중인 곳이 안정권에 들어간 투자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통은 25년 정도 얘기 나왔다가 26년 조금씩 지연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의도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안산선 노선을 한번 보면 이 지역이 교통이 좋아지겠구나, 임차인이 늘어나겠구나, 여의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많이 살겠구나,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여의도로 지하철이 5호선, 9호선, 신림선 많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핵심 증권가인 여의도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요. 신안산선 노선 같은 경우가 여의도역으로 직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호선, 5호선, 9호선, 7호선에 이어서 황금 노선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안산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안산선 어떤 역이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요 빨간 선을 따라서 신안산선이고요. 여의도역에서 한정거장 오면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주변으로는 영등포 푸르지오가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죠. 영푸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영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영등포역에서 1호선을 타면은 신길이나 대방역으로 가서 걸어서 여의도를 들어갔어야 했어요. 근데 신안산선이 개통하면은 한정거장만 타면 여의도역 핵심 업무지구 증권가 한가운데에 딱 떨어집니다. 기존에는 1호선만 있었던 곳인데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 영등포역이 되겠습니다. 한정거장 더 가면 도림사거리역이 나옵니다. 도림사거리역은 잘 체크해서 봐야 되는 게 기존에 지하철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정말 안 좋았는데 지하철이 생기는데 그게 두 정거장 만에 핵심 업무지구 증권가인 여의도로 직행하게 된다. 이거는 도림사거리의 정말로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림사거리역 주변을 보면 우성아파트, 건영아파트, 현대 3차 아이파크, 동아 에코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 아파트들에서 여의도를 가려면 신도림까지 와서 1호선을 타고 걸어가던가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돌아 가던가 그런 식으로 여의도에 갔어야 돼요. 거리상은 가까운데 지하철 교통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아쉬운 지역이었는데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됩니다. 마포, 공덕, 노량진, 흑석 등등 여의도에서 두어 정거장인 곳들 집값을 보면은 이곳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라는 거를 감을 좀 잡아볼 수가 있겠죠. 여의도 두 정거장 되는 도림사거리역 쪽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도림사거리역 다음으로 신풍역이 있습니다. 신풍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호선 신풍역이 있는데 신안산선 신풍역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신안산선 신풍역 주변으로는 신길 뉴타운이 있습니다. 신풍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길 센트럴 자이,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7호선과 신안산선 신풍역은 지하로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확실한 정보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풍역 다음으로 이어지는 곳이 대림사거리역입니다. 대림사거리역은 바로 앞에 신대방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호재를 정말로 많이 받는 곳이고 대림사거리역 또한 다른 지하철 노선도가 없죠. 아까 도림사거리역이랑 같네요. 도림사거리, 대림사거리 이렇게 사거리 들어간 신안산선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림사거리역 다음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는 힐스테이트 뉴포레 홍대 강남을 가는 지하철 2호선이 원래 다니고 있는데 여의도를 가는 신안산선까지 생기기 때문에 교통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 구로 디지털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쭉 내려오면 신독산역이 있고요. 신독산역 다음으로 시흥사거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석수역,
석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석수역 푸르지옥, 석수 두산 아파트 등이 신안산선의 호재를 받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권으로 연결돼서 광명, 목감, 장하, 성포, 중앙, 호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신안산선이니만큼 안산 자체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설명드린 곳 중에서는 포인트를 짚어봤을 때 기존에 역이 없는데 여기 생기는 도림사거리와 대림사거리 관심 갖고 보시고, 신풍, 영등포, 구로 디지털 단지 모두 호재입니다. 26년 정도로 개통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1년 반 정도? 길어야 2년 정도 있으면 개통을 합니다. 개통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세입자가 늘어나면은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릴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게 신안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 쪽을 잠깐 보면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있고, 5호선 여의나루역이 있고, 9호선과 신림선, 색강역이 있습니다. 이곳들 모두 여의도로 들어가는 핵심 역들은 맞는데 여의도의 증권가는 이쪽에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최고 연봉을 자랑하는 여의도 증권가고, 이 증권가로 연결되는 여의도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9호선, 5호선, 신안산선에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요. 이 증권가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이 신안산선 라인을 따라서 거주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길뉴타운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도림사거리역 주변, 영등포역 주변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교통, 직주 근접, 직장으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최우선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직장까지 한 번 환승해서 6정거장 가야 되는데 환승 없이 직행으로 2정거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지역 자체의 가치가 확 올라가고 아파트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직주 근접 교통 호재가 최고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